네, 프로젝트원 서퍼 게임 서비스를 만들게 된 오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정은성, 문대, 손민재, 그리고 최재형이 함께 하는 팀입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는 프로젝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 개발 일정, 프로젝트 주요 기능, 그리고 성능 5월 개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 이후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에는 저와 최재형님이 함께 하셨고, 백엔드에는 이민재님, 손민재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서버 게임 프로젝트 2.5고요. 개발 활동은 21일부터 6월 27일. 그리고 특징은 JWT를 오픈을 통한 인증과 파이어베이스를 통한 인증, 그리고 게임 서버 로직과 AI 행동체가 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엔서는 플러터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파이어베이스를 인증, 그리고 DI와 스톰프를 사용해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자바 스프링부트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인증 방식으로 JWT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통신 방법으로는 RESTful API와 스톰프를 프로토콜로 사용하였습니다. 더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로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파이어베이스가 있는데 파이어베이스는 유저 정보만 리스트를 해놨고요. 첫 번째 저희 서버는 EC2에 올렸는데 그 스프링부트에 대한 그 용량 처리가 너무 커가지고 EC2에서는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EC2 마이크로와 1기가 램을 주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로컬 서버에서 VM을 끼고 거기다가 EC2하고 똑같은 환경의 우분투에서 돌려가지고 프로젝트가 배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건 우리 AGI를 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몽고DB와 EC2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좀 확장이 있어서 좀 실패했던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구상, UI 구성, JWT 기능고요. 로그인 및 소셜 로그인고요. 인게임 로직, 통신, 배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매일 진행을 하면서 일정을 확인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회의 로그에서 기록을 남긴 기록이고요. 저희가 매일 이거를 통해서 일정과 반응이 없이 진행을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메인 플로우 차트인데요. 주로 크게 로그인 부분, 회원 가입 및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인게임 부분으로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피그마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UI적으로 구상을 하는데 기초적인 토대를 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ERD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저희가 필요한 변수명 등을 사용을 하고 정리를 해서 표현한 사진입니다. API 명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 방식이 에자일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에 놓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의견을 취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제작을 하면서 나온 문서나 기획서들, 일정 정리 등을 저장한 사진입니다. 네, JWT 인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WT 인증은 서비스의 유저를 인증시켜라고 토큰을 통해서 검증하는 토큰 기반의 인증 방식입니다. 이때 JWT 토큰은 베이스 매직의 토큰으로 반응되며 세션 공식과는 다르게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됩니다. JWT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WT 토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헤더, 내용, 성명으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예시로 발급된 JWT 토큰인데요. 디코드된 내용을 보시면 헤더 부분에는 JWT 보안 알고리즘, 페이로드 부분에는 강조 정보, 시그니처 부분에는 토큰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시값이 들어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분 밖에 진짜 JWT 힘들 것 같고. JWT와 세션 로그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T와 세션 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흐름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션 방식은 세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만 JWT 방식은 JWT 토큰을 생성하고 반환하여 임시 세션을 생성하고 서로 타기하여 보안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는 JWT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JWT 토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WT 토큰은 크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나누는데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은 각각의 유효기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토큰은 10분, 리프레시 토큰은 4시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크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되고, 리플레스 토큰은 이제 간격이 짧은 X 스토큰이 완료가 될 경우 X 스토큰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리플레스 토큰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로그인 진행 시 다시 발급되어 저장소에 공급됩니다.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히퍼 로그인을 구현하게 된 소재형이고요.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적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엔드 부분에서 JWT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로그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소셜 로그인의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피그마에서 UI상에서 구성된 부분이고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찾아보고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이어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이 관련된 서버와 관련된 기능을 풀로 개발을 해서 개발자가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소셜 로그인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 부분의 3분의 2 가량을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해주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로그인 요청에 대한 로컬 DB와 데이터의 저장만 처리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도 다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셜 로그인 부분만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증 부분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글 로그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화면이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자체에서 제공한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구글 로그인에 대해서 코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유동성 부분하고 메인 부분에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셜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읽어주습니다. 구글 로그인 팝업 같은 경우는 구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HTTP 요청 등 구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띄울 때 필요한 코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했을 때 구글에서 토큰을 주고 구글의 토큰을 파이어베이스가 받아서 인증을 처리하고 파이어베이스 토큰으로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 토큰을 반환했을 때 토큰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코드 자체는 토큰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고 일반 로컬 DB와는 다르게 인덱스 DB에 파이어베이스 DB라는 항목에서 토큰 값이 저장되는 모습입니다. 네,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6 마이크로소프트마다 중심되며 게임 정보는 몇 형식으로 게임 메모리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게임 스테이트 함수와 그리고 사용자의 인풋을 받는 두 가지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게임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는 게임의 골을 업데이트하고 게임의 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두 가지 이거 업데이트 안에서는 증가선의 거리, 그리고 결석 타임, 그리고 세개 점에 대한 계산, 그리고 싱글 처리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기술들이 슈팅 알고리즘, 패스 알고리즘, 솔과 기업의 싱글 처리, 그리고 게임의 지속적인 수리 관리, 그리고 누가 우선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들이 적용된 것을 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패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조정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복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60도만큼 각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수 중에 가까운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로직에서는 모든 정보를 세팅을 하고 호분으로 모든 선수에 대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각도와 벡터를 구하고 그 벡터를 통해서 각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유의미한 똑같으로 취한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게임에 있어서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AI 행동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틀에 기반이 되는 코드고요. 이 모든 코드들은 AI 모드에 대해서 런으로 추상화 되었고, 이 추상화된 것을 오버로딩 해가지고 셀렉터, 시퀀스, 컨디션하고 액션에서 모두 잘 상황에 맞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팀 1. 인공간 활용을 중점으로 해서 AI를 썼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두 수비수 사이에 일단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하는 줄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나서 빈공간으로 팀플을 해 그 공을 받아주는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공격수와 수비수 오른쪽 왼쪽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 넓은 공간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1번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뒤에서 이동하는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위치로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수비는 지역 소비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수치를 설정을 해두고 이 위치 안에 상대팀 선수가 공을 가진 채 들어오게 되면 해당 선수를 따라가는 루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팀
팀투 공격에 대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같은 팀 공격수가 이제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을 넘었을 때 같은 팀 수비수 3번이 하프라인까지 움직이는 행동들입니다. 팀투 수비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상대팀이 공을 가지고 중앙선을 넘을 때 이번 수비수가 Y쪽으로 3.5 움직이는 행동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개별 성능 향상 구간 에러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큐브를 이용해서 성능 향상을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요. 하나 페이지가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소셜 로그인 브랜드에 구글 로그인 과정에서 접근 거부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토큰 검증 단계에서 기존 파이어베이스 인증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코드였는데 인증 단계 이전에 코드를 진행하도록 답입을 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현재는 지금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행동들이 도대체 AI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플레이어의 Y값에 스피드가 적혀있는 것보다 X값으로 받아 생긴 루팅을 확인하고 동생들을 Y값으로 수정하여 해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동 플레이를 구현하서 테스트 결과 AI가 같은 팀을 따라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확인을 한 결과 조건을 제대로 주장하는 세리기 문제로 조건 수정을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진짜 게임 서버처럼 짜보고 싶어가지고 왜 6개의 게임을 한 번에 실행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싱글 스레드로 실행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멀티 스레딩을 사용해서 16개의 게임 서버를 돌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주의해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개의 시도를 해봤고요.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를 해봤는데 MB의 숫자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싱글 스레드는 20.44초가 걸렸고요. 멀티 스레딩은 18.68초가 걸렸습니다. 멀티 스레딩이 싱글 스레드보다 확실히 좀 더 며칠 차이긴 하지만 유인이 한 값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봤을 때 이 트레이드오프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프로젝트에는 뭐가 더 나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싱글 스레드가 더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차이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싱글 스레드를 전공했고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시연을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1조가 해당 위치를 구성하시면 되고 2조가 끝까지 구성하시고 생성된 계정이 있어서 들어와서 더 플레이하도록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방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혹시 한번 해보시고 윈도우 그냥 켜있다가 윈도우 쳐보시면 됩니다. 그 켜있다가 한번 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 파일을 들어오셔서 1번, 2번, C번, D번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혹시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알고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시면 1번입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입니다. 이거 제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통신이 있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저기는 컴퓨터를 열어둘 테니까 오셔가지고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요. 네, 남겨주시겠어요?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 한번 주시죠.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청하신 분들도 아무것도 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없나요? 간단한, 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 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네. 1, 2, 3조는 우발이 다르고 순서랑 사조는 우발이 똑같았는데 하나 되고 아니, 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유도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서버를 4개 돌린 거고요. 왜냐면 한 서버로 돌려도 되긴 되는데 잘 구하긴 하는데 스프링이 생각보다 리소스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하려고 아침부터 싹 다 돌리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다른 분은 아까 행동트리를 이용해서 네, 선수들 공공기능을 진행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 모든 선수들의 그 행동을 다 알고리즘으로 직접 짜신 건지 아니면 어떤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건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신 건지 라이브러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AI 노드도 행동트리 노드도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직접 갖다
네, 다 짰고요. 팀 1은 제가 짰고요. 팀 2는 나머지 백엔드 팀에서 외국에서 제작이 그 과정에 혹시 좀 더 다채로운 행동이나 이런 확장성이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AI에 대해서 발전을 할 종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방어학습을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좀 정리를 해두고 방어학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해 방식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방식을 이 프로젝트까지 익히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분야에서 대해 생각을 해봤지만 AI 행동들이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좀 최대의 결과물을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정말 뭐 계속해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방학습을 주제로 제 스토리를 갖고 와서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